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하반기 수학 나형 공법 영상입니다. 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9월 모평 총평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9월 모평이 나형은 1등 커트라인이 8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엔제를 많이 풀고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남은 기간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나형 같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거는 실전 개념을 열심히 익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는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잡다하게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에 대한 복습 혹은 EBS 주요 문항 복습,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하는 게 훨씬 더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9평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 제 개인적인 느낌에 좀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은 6문항이었어요 18번부터 21번 그리고 29, 30. 이 6문항이 변별력이 있었고 나머지 문항들은 개념 기출이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6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 첫 번째로 19번과 29번 확통으로 나왔던 문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19번은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19번 같은 거는 기출 문제와 EBS 확통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과 29번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문과 기준에서는 좀 어려운 확통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문항을 대비할 때는 개념과 기출 그리고 EBS 학습 외에도 엔제 한 권 정도는 더 풀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확통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8번, 20번 각각 미분과 적분이었죠. 그러니까 수투 준킬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등급컷을 낮춘 주범들이 이 문항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문항 전부 다 엔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번 같은 경우에 그 fx와 gx가 각각 1차 함수와 2차 함수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나와 다가. 근데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그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너무 쉽게 당연히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fx와 gx가 바뀌어야 됨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fx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라는 표현을 보고, fx는 a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구나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f'x는 2ax 빼기 1이고 얘를 절대값 씌웠으니까 1차 함수를 절대값 씌운 v자 그래프가 되겠구나. 근데 항상 그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두 그래프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접점을 t,ft로 설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 뭘 많이 풀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실전 개념과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18번, 29번급의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고 싶다면 뭘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있는 문항들 열심히 분석해보고 그 다음 실전 개념 열심히 또 복습하고,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21번, 그러니까 수열이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출에 있는 수열들을 학습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출보다는 살짝 난이도 있는 수열 문제가 포함된 그런 NG 한 권 정도만 풀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21번급을 대비하는 건 기출 수열과 그리고 NG 한 권에 있는, 그러니까 기출보다 살짝 어려운 수열 문제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수열 문항들 정도로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0번인데 그 30번은 많이 어려운 30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에 있는 수투, 미적분 21, 30번들과 그리고 이번 30번은 살짝 교육청 느낌도 강했거든요. 교육청에 있는 21, 30번 미분적분 문제들, 그리고 NG 한 권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30번이라고 해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9번급 그리고 21번급, 30번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 엔제를 한 번씩 풀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아직 88점 미만이고 100점 맞을 생각 없고 그냥 1등급만 맞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은 엔제를 여러 번 풀기보다는 실전 개념에 대한 복습 그리고 기출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하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21번급 정도는 도전할 거다, 혹은
29번 확통을 무조건 맞고 싶다. 이럴 때 엔젤을 내가 반드시 맞추고 싶은 단원만 추가하는 이런 공부가 남은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등급별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고평에 88점 이상인 21, 29, 30을 제외하고는 안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출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근데 10월 달에는 기출을 전반적으로 쭉 보고 11월에는 선별된 기출을 볼 건데 10월 달에 보실 때 여러분이 상반기, 중반기를 위해서 기코를 했건 아니면 자이스토리를 했건 뭘 했건 한 걸 다시 볼 생각이 있다면 그냥 그거 다시 보세요. 굳이 뭐 새로 기출문제 사기보다는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좋고, 근데 너무 질렸다, 상반기, 중반기에 봤던 기출 말고 압축적인 걸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운터 어택이라고 배성민 선생님 교재인데 준킬러, 킬러만 모여있는 기출문제의 모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 파급 효과는 총 4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보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파급 효과를 보실 분들은 뭐 수원 확통 수투를 다 보기보다는 필요한 파트, 확통이 약해서 확통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급 효과는 활용하시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빨더텅, 마더텅 빨간색이죠, 이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기출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11월 달은 주요 문항들, 주요 사점들, 아니면 내가 틀렸던 문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기출학습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양승진 선생님 기출선별은 양승진 선생님이 11월 달에 꼭 다시 봐야 되는 평가원 수능 문항을 선별해 주시는데, 그게 교재로 나올지 프린트로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어쨌든 기출학습은 이렇게 이해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은 21, 29, 30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엔젤을 푸셔야 돼요. 근데 상반기랑 중반기를 위해서 엔젤을 뭐 수원 확통은 푼 거예요. 그럼 수투만 한 권 더 풀고 굳이 또 수원 확통을 또 두 번째 또 풀어야 되냐? 좀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한 권씩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족하다 싶으면 뭐 2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 과목에 한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난이도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적혀있는 혹은 양가원 코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가장 쉬운 난이도고, 문해전 드릴 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난이도로 제가 배치를 해놨는데 좀 과목별로 조금 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수준에 맞게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이라고 적혀있는 규토, 고득점 엔제나 담금질 이런 걸 하셔도 돼요. 굳이 과목별로 한 번씩 풀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퉁치고 싶다 싶으면 이런 걸로 푸셔도 좋겠고, 11월에는 엔지에 대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88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전 훈련도 중요한데, 주당 2회, 아주 많으면 3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예를 들면 뉴런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킬링 캠프 푸시고, 진짜 개념 들었으면 정상훈 선생님 모의고사 푸세요. 이렇게 본인이 들었던 강사분들 모의고사 위주로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좀 평가 좋은 다른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EBS는 여러분 정도면 이미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원본 풀었던 거를 복습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EBS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본을 빠르게 풀 시간이 없다면 뭐 파급 효과님이 오르비에 올리실 EBS 선별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베스트 같은, 아니면 김성훈 선생님 EBS 변형 같은 이런 것들을 푸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9평에서 76점에서 84점, 즉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에서 2등급 커트라인까지 요 정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킬러 21, 29, 30 외에도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출학습이 완벽히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월과 11월에 기출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88점 이상 학생분들과 똑같이 상반기, 중반기에 풀었던 뭐 기출코드가 됐든 아니면 자이스토리가 됐든 수분감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복습하셔도 좋고, 혹은 카운터 어택을 사셔서 준킬러, 킬러 기출 위주로 보셔도 좋고, 혹은 뭐 빨더텅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문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출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했던 10월과 다르게 그 주요 문항들 위주로, 사점들 위주로 학습하셔도 좋고, 아니면 양승진 선생님의 어떤 기출 선별을 이용해서 그냥 마지막 기출문제를 통해 감각을 유지하는 이런 학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EBS를 푸시는데 마찬가지로 EBS 원본을 가지고 보셔도 좋고, EBS를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EBS 선별 자료를 푸셔도 좋겠고, 11월에는 이렇게 공부한 EBS를 한 번 더 보는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은 실전 모의고사 3회까지는 풀 필요 없어요. 주당 하나에서 2개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좋겠고, 여러분이 뉴런을 들었으면 킬링 캠프를, 진짜 개념을 들었으면 정상훈 선생님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었던 강사분의 모의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여유가 된다면 풀어보는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까지가 메인 학습이고, 여러분은 엔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지금 위에 3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과 EBS와 실전 모의고사 학습만 해도 1등 커트라인까지는 가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21번, 29번, 30번 중에 나는 그래도 뭐 확통은 반드시 맞아야겠다. 그러면 하나 보는 거예요, 엔제를. 혹은 나는 21번, 29번을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수원 엔제도 한 번 푸는 거죠, 지금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어쨌든 여러분은 그 엔제를 본인이 수능에서 30번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21번 혹은 29번 혹은 이 둘 다 이런 걸 맞출 욕심이 있다면 NG 한 권 정도는 각각 과목별로 추가해줘도 좋지 않을까. 근데 88점 이상 분들은 이런 NG에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고, 여러분은 아직 88점 이상이 아닌, 그러니까 21, 29, 30 외에도 아직 틀린다는 거는 기출학습이 완벽하진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면 기출학습에 더 힘을 쓰시고 이런 NG 학습은 필요하면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반기에 76점에서 65점 사이, 그러니까 이번 구평 3등급인 거죠. 요 학생들은 변별력 있는 6문항 외에도 나머지 문항을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머지 문항을 또 틀린 건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0월달을 이용해서 개념 복습은 하세요.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기출 코드를 미리 해왔다, 좀 인강을 쭉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좀 기출 코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규토 라이트 엔제랑 센 기출 학통, 이거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그 오르비의 규토님이 이런 커리큘럼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중에 기출 코드를 보든 규토 엔제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하나 기출은 제대로 보고 그거를 N회독 여러 번 풀어보는 이런 학습을 남은 기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EBS 푸셔야죠. EBS 원본으로 풀거나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선별된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푸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인데 여러분도 실무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 문과 실무들이라고 하더라도 9평이나 6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강사 실무가 최우선이고, 근데 들었던 강사 실무가 너무 어렵다, 주변 평가 보니까, 그렇다면 정상모 선생님의 27문제 모의고사 혹은 김성원 선생님의 28문제 모의고사,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 빨더텅을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9평 64점 미만, 그러니까 4등급 2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뉴런을 공부해온 거예요, 혹은 진짜 개념을 공부해온 거예요, 빌드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 9평에서 64점 미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뉴런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빌드업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쉬운 개념 강의를 여러분은 들으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대접이 됐든 불꽃 개념이 됐든 첫 수학이 됐든 구원 특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쉬운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혹은 이걸 미리 빠르게 이제 갈아타서 9월부터 들으면 그래도 2달이면 들을 수 있겠지만 10월달에 이걸 다 들으려고 하면 너무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들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지수로그 상함수 혹은 수열 이런 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적분만 들어본다든지 쉬운 강의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개념 학습을 먼저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간 개념 학습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규토 라이트 엔제랑 센 기출 학통을 보고 이걸 N회독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메가스터디에 김성훈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의 적중 백제라고 해서 기출 문제 중에 꼭 풀어야 되는 그런 기출 백제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적중 백제랑 그리고 기출 3점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이런 공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거면 2번을, 강의를 안 들을 거면 1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제가 말하는 거 말고 또 저자분께서 이제 4등급 이하는 이렇게 공부해라 커리큘럼을 짜주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개념과 기출 학습을 하시고 11월 달까지 기출 학습을 이어간 다음에 여러분은 실전 모의고사를 그래도 주당 한두 번은 풀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정상모 선생님의 27 모의고사 혹은 김성훈 선생님의 1, 28 모의고사 혹은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배열한 빨더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실전 훈련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수학 나영 공부 영상을 마칠 건데, 제가 마치기 전에 나영 학생들은 좀 남은 기간 여러분이 기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등급을 9평에 받으셨어도 혹은 5등급을 받으셨어도 진짜 이 50여일을 열심히 보내면 여러분이 수능 때 2등급,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 방법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깊게 학습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제가 언급드린 공부 방법을 참고하고 여러분의 어떤 멘토들을 참고해서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깊게 하시면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